안녕하십니까 조합 동지 여러분. 이제 쟁의권을 받고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침 출근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많은 조합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노동조합은 아침 출근 선전전만 하고 회사 때 더 이상 압박을 하지 않느냐? 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노동조합 간부들과 모든 집행부 확대 간부끼리 이제 상의를 하여 이 투쟁의 방향성과 모든 것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토대는 회사의 현재 구조, 그리고 경영진의 마인드와 성격,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하여 투쟁의 지침 방향을 정했고, 결코 출근 선전전으로만 끝낼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아무런 이제 협상안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준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임원들, 가장 우리를 안을 맡고 있는 자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집 앞에 가서 주말마다 집회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부분 파업도 하며, 부분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게 없으면 이제 총파업 선전을 하고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는 순입니다. 이건 뭐 날짜는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고 조합원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화가 난다거나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투쟁은 오히려 조합원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쟁 지침을 미리 마련하였던 거고, 물론 중간중간에 날짜 변동은 생겨갖고 더 앞당겨지거나 더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짜놓은 안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쟁의권을 받고 회사 측에다가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무자끼리 집필적인 교섭을 좀 더 성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부서장과 대의원 5인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게 어떠냐. 그 이유는 여론을 듣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가겠다라고 해서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떠한 노동조합에서도 이렇게 교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면, 그게 맞고 그걸 해서 일찍 끝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 싶어 승낙을 했고, 대의원 5인에게 단체 교섭에 대한 위임을 해줬고, 1차적인 협상 자리에서 김효근 상무가 들어왔길래 발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교섭 권한이 있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김 상무가 나가고 저희 측도 사무장이랑 부위원장이랑 이렇게 임원급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분들하고 부장들하고 같이 교섭을 하면서 좀 화기애애하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6시경에 제가 바로 급하게 공문을 써서 회사 측에 보냈습니다. 회사에 임원들이 빠지고 부장들과 우리 대의원들 간에 협상을 하니 매우 화기애애하고 진전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내일이라도 좋으니 빨리 협상을 재개하자라고 제가 이제 공문을 보냈고요. 이에 회사는 자기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번 주고, 이번 주는 어제 했습니다. 어제 실무 협상을 총 회사 측 7명, 저희 측 7명 이렇게 해서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시에 들어가서 한 5시까지 했는데, 제가 일단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서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 노동조합의 자격과 가입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로만 볼 뿐이고, 노동부에 가더라도
단체 협약의 그 적용 범위로 해석하지 가입 조건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를 위해 직접적으로 일하는 자를 제외하자 했는데 회사 측은 연구소를 잡고 기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연구소는 대리까지만 받아야 된다. 회사에서는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소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산업 스파이도 아닌데 왜 노동조합이 기밀을 유지하려고 하냐, 연구소에 대한 걸. 도면도 현장 내에 다 있는데, 그랬더니 연구소 부장 이보영 부장이라는 인간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으면은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이보영 부장에게는 제가 꼭 물어볼 것입니다. 그 왜 집중을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합의가 된 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년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63세로 하게 될 경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어차피 나라에서요 정년을 올릴 겁니다. 저희가 만약 63세 임금 피크제를 했는데 나라에서 63세로 정년이 늘어났던지 65세로 늘어났으면 65세든 63세든 따라가는데 임금 피크제라는 혹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모한 모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라에서 어차피 올릴 걸로 저는 90% 이상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제라는 혹을 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현행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학위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휴가 3일 쓸 때 이제 연차로 쓰는데, 이제 연차 안 쓰고 유급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조합 측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검진, 특수검진, 기본적인 검진 외에 예방검진을 할 수 있는 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뭐 초음파 이런 거를 지원해라, 부부. 나머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달라. 물꼬름 틀라고 해갖고 금액은 그리다지 높지 않은데 일단은 합의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별도 합의서를 쓰자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회사 대표이사랑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합의가 됐고, 학자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는데, 이거를 뭐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이걸 주냐 안 주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학자금이 반기당 뭐 50만원, 어떤 사람은 반기당 뭐 4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150만원으로 했는데 10명이면 1500만원인데 회사는 1500만원 쓰겠다. 근데 80만원 받던 50만원을 받는 학자금 내는 사람은 그만큼만 주고 그거에 대한 차익분을 학자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돌려주겠다라는데, 솔직히 노동조합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엄연히 복리고 내 자식이 뭐 어쨌든 뭐 등록금이 싼 데 가는 게 뭐 죄도 아니고 그건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거 가지고 회사랑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다 됐고요. 그 다음 이제 휴직자 사유화 기간인데, 이게 뭐냐면은 공상처리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회사에서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공상이고 어디부터는 산재 처리를 할 거냐인데,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는 본인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공상 처리 해준다고 해도 싫다, 산재 처리할 거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공상에 대한 기준을 전 직원에게 뭐 교육한다는데, 이거는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공상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별도 합의서에 쓴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별도 합의서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합의가 된 건데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징계 종류 합의 완료됐습니다. 노동시간 합의 완료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휴게시간이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반 동일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3시 45분 5분 늘렸고요. 그런 단 산업안전 보건회를 거쳐 하절기에 20분씩 오전 오후 이렇게 쉬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분씩이 될지 오전 오후 15분씩 15분이 될지는 그거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그 식당인데, 이제 식대가 너무 낮다 보니까 퀄리티도 낮고, 그렇다고 해서 식대를 지정해 놓자니 중간에 원재료 값이 상승하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매월 1회 노동조합, 회사 이렇게 해갖고 저 식당 측하고 해서 회의를 거쳐 될 수 있으면 노동조합 측 이야기를 듣고 퀄리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일부 상향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각 지사 근무자는 점심 식사를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단협이 다 끝나면 지사는 제가 인사부장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식당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일 휴가는 아직 못했고, 비상 출근 명령 합의 완료됐고요. 문화체육행사 합의 완료됐고요. 통근, 통근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는 합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합의입니다. 일부 합의가 된 부분이고 논의할 점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지, 또는 통근버스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회사 측에서는 3월달까지 무조건 통근버스를 운용하는 걸 검토 완료하겠다라는데, 단체협약에서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별도 합의서도 작성한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통근은 해줄 거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맞는 거고, 또는 단체협약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하는 게 맞는 거고, 별도 합의서가 아닌 별첨이 돼야 되겠죠. 통근버스를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뭐 유류비를 지급한다든지 뭐 다른 대책안을 찾는 거를 별첨으로 넣든지 이 문구 자체에다 넣어야지, 이걸 합의서로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운용해야 된다, 또는 회사의 지리적인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회사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의견이 틀려 대립 중입니다. 출산은 출산 경조사에다가 신설로 15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근무복 등 이런 거는 합의가 완료됐고, 근무복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나 회사랑 서로 각각 추천해서 직원들한테 품평회를 열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급하는 걸로, 지금처럼 뭐 없을 때 받는 게 아니고 6개월에 1회, 안전화 6개월에 1회, 그리고 뭐 하절기 동절기 피복 같은 것도 하절기 동절기 그때 이제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협약의 유의기한 및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노동조합의 이제 단체 협약의 갱신 기간을 지금 현재 2년 내로 노사가 합의하에 결정해라 해서 법이 3년 내로 노사가 합의하에 결정해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회사는
노동자한테 줄 게 하나도 없냐 달라 했더니 준 게 이겁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 이 노동법에서도 계약법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건데 회사가 이거를 노동자한테 내민다는 자체가 과연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도 처음에 이 경영과 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을 했죠. 노동조합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제가 있는 한 또는 동해기계항공의 노동조합이 있는 한 절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입니다. 저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자, 임금 같은 경우에 현재 대표이사랑 현재 얘기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부분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임금에 대한 오름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총 22시간에 이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일을 할 경우 연봉직은 그러니까 사무직이죠. 22시간을 포괄임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일하면 어떤 날은 뭐 21일이 되고 어떤 날은 22일, 20일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받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 그냥 남아 있으면 받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냐. 이게 기본급을 적게 주고 임금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회사 측이랑 대표이사랑 얘기한 게 11시간을 우선 금년도에 보존을 해주자. 그리고 내년도 임금 협상 때 나머지 11시간에서 보존을 해주자.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8% 정도 임금이 상향이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서 소급분은 기존에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배분을 할 건데 평균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잔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기본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임금폭이 훨씬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올해 11시간에 대해서 기본급화 시켜주고 나머지 11시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왜냐 잔업을 해도 잔업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게 현재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로 11시간을 주고 그럼 내년에 사무직을 11시간 주면 어떡할래? 포괄임금을 안 줄 것이냐. 그럼 사무직은 2년 동안 임금이 동결이 되고 오히려 사무직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나와야지 임금은 종결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전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사무직은 특근잔업에 대한 연봉직이죠. 특근잔업에 대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22시간을 보존해 주더라도 포괄임금은 줘야 된다. 즉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노동조합에서 영업이익의 한 10% 정도를 요구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거를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랑 어제 얘기를 했는데 성과금은 대략 이번 연도에 대한 매출로 인한 내년도 4월 5일날 받는 성과금이 기본급의 한 70%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타결금을 이제 노동조합 20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아침에 선전전을 하지만 그리고 잔업특근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의 투쟁이 간다면 회사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거를 막고 조기에 타결을 했기 때문에 타결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이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했고, 자, 금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대표이사 오늘 더 이상 실무 협의한 우리 대의원분들이 저한테 어제 저녁에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들은 못하겠다가 아니고 이제 해결 방안이 없다.
위원장님 이제 나서셔서 다 분질러 달라 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협조문을 회사에 오늘 오전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회사에서도 그래 좋다 하겠다 해서 회사 대표이사랑 저랑 그리고 회사 측 임원 1명, 노동조합 측 임원 1명, 그리고 회사 노동조합 간사 1명씩 이렇게 해서 총 3명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오늘 다 끝내자. 단체 협약에 대해서 이게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에 대해서 이게 논의할 점 남은 건데 대략 하나 둘 셋, 넷, 11가지입니다. 통분까지 신설까지 해서 11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다 따올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도 양보할 게 있다면 양보하고 그대로 받아야 될 게 있다면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오늘 최종적으로 하려고는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뭐 더 수위가 높아지는 투쟁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회사 측에 다 던지려고 임금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임금 합의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이제 합의서가 완료가 되면은 정식적으로 다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겁니다. 2021년도의 임금은 11시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고 소급분을 산출하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단 기밀사항이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은 기밀서약서를 쓰고 이를 뭐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투쟁을 회사 측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이제라도 조속히 타결하였기에 위로금 형식의 타결금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2022년도에는 2021년도 11시간 보존 외 남은 11시간을 보존하고 시행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다. 노동조합은 퍼센트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무직 총 22시간 보상시 처우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 이 2022년도 임금 협상에 대해서 이제 신인사제도 도입을 설명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설명회 후 노사 합의 문구가 작성이 돼야 된다. 타결금 및 성과금에 대한 협상은 해야 된다. 사무직 22시간 보상 완료 후 포괄 임금 및 잔뜩근 관련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서를 쓰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으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동조합은 퍼센트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쨌든 기본급을 보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11시간을 보존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일하는 게 1.5배잖아요. 그 1.5배를 그대로 11시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시간, 내년 11시간, 총 22시간 이렇게 해서 보존을 받기로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현장직은 사무직분들이 좀 저기 할 수 있는 게 현장직은 만약 5시 반에 끝나고 6시까지 밥 먹고 6시부터 뭐 잔업을 해갖고 52시간을 채우면 그만큼 더 임금폭이 확 늘어나겠죠. 하지만 사무직은 잔뜩근에 대해서 못 주겠다, 안 주겠다 이래버리면은 손해가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무직 따로 현장직 따로 그래서 설명회를 할 때 따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좀 그 동선이 막 겹칠 수가 있어갖고 따로 설명을 할 것이고 금일 오후 14시 30분에 대표이사랑 뭐 저희 노동조합 3명과 저기 회사 측 3명 이렇게 만나서 교섭을 성실하게 할 겁니다.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 저희 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닌 건 아니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지. 솔직한 말로 저희가 더 이상 진전이 없어갖고 뭐 양보한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라고 힘들게 제2권 받아왔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나는 너무 허무하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간들 파업밖에 더 있냐? 부분 파업하고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의원 교섭위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제 저녁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더 세게 밀고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쟁취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쟁취를 하려면 과연 라인을 세우고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대한 후폭풍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누가 결정을 져줄 수도 없고 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진짜 회사의 실무진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최대한의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야기는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린 거고요. 금일 급하게 막 하려는 이유는, 제가 내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여수 한국노총에서 교육을 해야 돼 갖고요. 뭐 이 와중에 지금 회사가 이렇게 인단협도 안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러 가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안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핑계 같지만. 그래서 오늘 최대한 하고, 이게 안 된다라면 내일부터 다시 실무진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조합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2021년도 안에는 끝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끝나면 복수노조에서 뭐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했네, 우리 같았으면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네. 예, 맞습니다. 제가 1억을 받든 10억을 받아오든 100억을 받아오든 그건 누구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나라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실 필요도 없고, 솔직히 저는 신경도 쓰지 않지만, 저는 엄청나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남이 그렇게 쉽게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 마음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장점 합의안이 도출되면 전 노동조합원분들께 찬반 투표를 할 것입니다. 찬반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되면은 회사 측에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 그때 요구를 했음에도 안 되면 끝까지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협상을 하고 대표이사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일 다시 실무진을 투입해서 하고, 또는 전혀 대표랑 만나도 이야기가 안 된다 싶으면 내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진을 투입해서 또다시 교섭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준법 투쟁을 하면서 교섭을 해야지만이 어쨌든 끝내긴 끝내야 되니까 계속 교섭은 해야 됩니다. 원래 전쟁 중에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게 안 된다면은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저랑 이제 조별로 짜서 임원진들 집 앞에 가서 주말에 집회를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JKL 본사 앞에서 거기가 왕복 8차선 정도 됩니다. 테헤란로 다 막고 대규모 집회를 열 것입니다. 그 집회는 평일에 할 것이며, 그거는 마치 파업과 동시에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자 동지 여러분들, 자, 8월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개월가량 이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짧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언제 끝나냐,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 연말에 너무 늦게 시작해서 조바심을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조바심 느끼시지 말고, 어쨌든 소급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저는 우리 조합 동지 여러분들한테 단 0.1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회사를 생각하고 그걸 떠나 우리 동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금년도 인단협회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회사 측에 저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니까 회사도 단단히 각오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오늘 대표이사와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다음 주 이제 교육 수목금 갔다 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